오후 2시 정각. 서울 지하철역 안키오스크 앞에 낡은 군밤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섰습니다. 해진 청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통카드 충전되지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네. 얼마 충전해 드릴까요? 10,000원씩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 속에서 교통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장, 20장, 그리고 30장.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30장 전부 충전하신다고요? 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 속에서 빳빳한 새 지폐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30만 원.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하철역 안 형광등 불빛이 새 지폐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차림에 이렇게 큰 현금을, 그것도 매일?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오후 2시마다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코트, 똑같은 가방, 똑같은 금액. 말없이 카드를 충전하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옆 떡볶이집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돈 세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낡은 군밤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빳빳한 새 지폐 30만 원을 꺼내 교통카드 30장을 충전하고 사라졌으니까요. 가난해 보이는 차림에 그 큰 돈을 매일 현금으로 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보이스피싱 중개자다, 조직폭력배 심부름꾼이다라며 수군댔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이 추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따뜻한 깨달음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노인의 작은 약속이 지하철역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작은 매점 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습니다. 껌, 과자, 음료수, 교통카드 충전까지 손님들이 필요한 건 다 팝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웠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딸은 회사에 다니며 자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통화하고 명절에나 얼굴 봅니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키오스크가 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의문부호가 박혔고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2달 전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섰습니다. 70 넘어 보이는 연세였습니다. 낡은 군밤색 코트를 입고 어깨에는 해진 청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으로 가득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자글자글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되지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얼마 충전해 드릴까요? 10,000원씩요. 할머니는 청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나왔습니다. 10장, 20장.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30장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장 모두 충전하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빳빳한 새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가 30장, 3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왜 3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들고 다니실까요? 더구나 왜 교통카드를 30장이나 충전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카드를 받아 하나하나 충전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10번, 20번 울리는 동안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충전이 끝나자 할머니는 카드를 가방에 넣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사라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 인사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코트, 똑같은 가방, 30만 원의 새 지폐, 30장의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옆 가게 떡볶이집 사장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 저 할머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매일 카드만 충전하고 가시던데요. 이상하네. 보이스피싱 중개자 아닐까? 요즘 노인들 많이 이용한다던데. 청소 일하시는 태섭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밤에도 봤어요. 역사 구석 벤치에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혹시 돈 세탁? 조직폭력배, 심부름꾼일 수도 있지. 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볼 때마다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범죄 조직에 연루된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한 오해였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제 눈으로 본 것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반 젊은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란 씨 맞으시죠?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매일 2시에 나타나는 할머니, 30만 원의 현금, 30장의 교통카드, 말없이 사라지는 모습까지요. 박현우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오시면 제가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개찰구 쪽에서 익숙한 군용 코트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박현우 순경은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제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빳빳한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00원씩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붉은 반점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벌어온 돈을 왜 매일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충전이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 카드들을 왜 매일 충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다가왔습니다. 뒤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역 밖으로 나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약속이라. 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이기에 매일 30만 원씩 쓰시는 걸까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박현우 순경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미행당하는 거 눈치챈 거 아닐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 봅시다. 박현우 순경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청년 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쉼터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벨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만 놓고 돌아섰습니다. 뭐지? 박현우 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자 우리는 봉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5개였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교통카드 6장과 삼각김밥 2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가세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박현우 순경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세탁도 보이스피싱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사회복지사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 봉투들 아시나요? 박현우 순경이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요.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놓여 있어요. 처음엔 저희도 누가 두고 가는 건지 몰랐는데 누가 두고 가는 건지 아세요? 모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 앞에만 놓여 있거든요. 이준혁 씨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밤늦게 일하고 돌아올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카드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매일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역에서 기다려야겠어요. 박현우 순경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말없이 도움을 주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30장의 카드를 충전하려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년 쉼터 앞에 봉투 놓으시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그 카드들을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할머니도 넉넉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일을 했었어요. 사고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산재 보상금을 받았어요. 1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연수가 했던 일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연수요? 제 딸 이름이에요. 연수는 항상 말했어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집에 가는 차비도 아껴야 한다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연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2시는 연수가 출근하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시작하면 연수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현우 순경도 눈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할머니는 힘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현우 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돼요.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가안 때문에 좀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가끔 가요. 약도 먹고 있고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섭 씨와 경숙 씨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경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태섭 씨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30만 원씩 쓰고 계셨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일 후 할머니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평소 단 하루도 빠지지 않던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박현우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걱정되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주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개찰구 쪽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년 쉼터 앞에도 더 이상 봉투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씨가 걱정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섭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미란 씨, 할머니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우 순경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했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박현우 순경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되도록 병원에 안 가셨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고 있었어요. 연수 목까지 나눠주고 싶어서요. 2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탁해도 될까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걸로 계속 카드를 충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못다한 약속을 대신 지켜주세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할머니가 맡긴 봉투를 펼쳤습니다. 통장 잔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30만 원씩 쓰면 2달 남짓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부디 마지막까지 카드를 충전해 주세요. 연수가 돌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제가 대신 돌보고 있어요. 오후 2시는 연수가 출근하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연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교통카드 30장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10,000원씩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쉼터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메모도 함께 넣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가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키오스크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매일 30만 원씩이면 한 달에 900만 원입니다. 2달이면 통장이 비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겨우 버는 키오스크 주인이었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태섭 씨와 경숙 씨를 만났습니다. 미란 씨, 할머니 어떠셨어요?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맡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문제예요. 2달만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 후에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볼까? 상인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매일 30만 원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에 카드를 충전하고 쉼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600만 원, 1,300만 원, 900만 원.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이야기 나눴어요. 다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요. 박현우 순경은 진심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못 버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 씨였습니다. 미란 씨, 죄송한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쉼터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 문을 열자 청년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나눠주시는 분이시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딸분을 생각하며 매일 이 일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상의했어요. 우리도 뭔가 하고 싶다고요. 청년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모았어요. 알바비에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받은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박현우 순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지구대에서 모금함 만들었어요. 네. 경찰관들이 조금씩 모으기로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2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경님, 괜찮아요. 다들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청년들의 10만 원, 지구대의 20만 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매일 30만 원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란 씨, 우리가 회의했어. 네, 회장님. 상인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 역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10만 원씩만 내면 되니까. 회장님, 정말요? 그래. 다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마음 아파했거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봤습니다. 청년들 10만 원, 지구대 20만 원, 상인회 100만 원. 합쳐도 한 달에 13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30만 원씩이면 한 달에 9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역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시는 연수가 출근하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연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딸을 잃고 홀로 남아 매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도 경찰도 상인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패스 만들기,
할머니가 매일 하시던 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수 씨의 이름을 따서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는 것. 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할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박현우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경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역에 모금함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할머니 이야기를 알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추진해 볼게요. 저는 경숙 씨와 태섭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해보자. 할머니 약속, 우리가 지키자.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시의 약속, 제가 꼭 지킬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할머니의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동참해 줄까요? 낯선 노인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줄까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혼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 저의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역산의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2시의 약속 -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공지문에는 할머니와 연수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글은 박현우 순경이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읽어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박현우 순경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이 벽에 붙은 공지문을 읽어줄까요?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공지문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 태섭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반응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 조금 기다려봐요. 태섭 씨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공지문 읽었어요. 아, 네. 제 동생도 야간 배송 일해요. 밤늦게 돌아올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온 적도 많았대요. 여성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적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시민이 먼저 다가와 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명이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지하철 정비 일했었어요. 위험한 일이죠.
남성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7명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서너 명씩 찾아왔습니다. 1,000원을 주는 학생도 있었고 10만 원을 주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모두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매일 오후 2시에 카드를 충전했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투명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역산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연수 패스 나눔 금고 마이너스 밤길을 밝히는 따뜻한 마음. 모금함 옆에는 할머니와 연수 씨의 사진도 걸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제공해준 사진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1,000원을 넣고 가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동전을 모아 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가 봉투를 넣고 가셨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저는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모금함에는 매일 돈이 쌓였습니다. 적을 때는 10,000원, 많을 때는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란 씨, 다른 역에서도 관심 보이는 것 같더라. 네. 인근 역 상인회에서 연락 왔어. 자기네도 참여하고 싶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할머니 이야기가 소문났나 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금액은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족했던 돈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에 카드를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쉼터뿐 아니라 야간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에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생, 청소 노동자, 배송 기사들, 밤늦게 일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요. 어느 날 오후 이준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싶대요.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기사요? 네.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2시에 약속 마이너스 딸을 잃은 어머니, 2년간 밤길 밝히다. 기사는 할머니와 연수 씨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패스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금함은 하루 만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박현우 순경과 저는 정신없이 응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 패스요.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던 일을 이제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할머니 약속,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연수도 기뻐하겠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수가 하고 싶었던 일,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금함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기업 후원금도 들어왔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정식으로 연수패스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야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말했습니다. 지구대에서도 계속 협조할게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준혁 씨도 함께했습니다. 쉼터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태섭 씨, 경숙 씨, 상인회 사람들, 청년들, 경찰관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연수패스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간 노동자, 저소득 학생,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청자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이었지만 이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하셨던 일이 이제 지하철역 전체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저는 평소처럼 카드를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한 청년이 모금함에 동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저 딸을 향한 사랑으로요.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수 씨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시의 약속, 우리가 지킬게요. 영원히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혼자서는 외로웠지만 함께라면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연수 패스가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연수 씨의 마음이 담긴 우리 모두의 따뜻한 약속이요. 저는 걸었습니다. 역 쪽으로 우리의 작은 기적이 일어난 그곳으로요.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할머니와 연수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을지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현우 순경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포근했습니다. 장례식은 상인회와 청년쉼터, 지구대가 함께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연수패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차비 걱정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야간 배송 일을 하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 딸도 밤늦게 일해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아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빈소 앞에는 연수 씨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상인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역사 내에 작은 기념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기념 공간이요? 네. 할머니와 연수 씨를 기억하는 공간이요. 벤치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달 후 역사 내 한쪽에 작은 벤치가 설치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벤치였습니다. 등받이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한 귀가길입니다. 연수와 순자를 기억하며 벤치 옆에는 연수 패스 나눔 금고가 놓였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박스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작은 동전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연수 패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달 150명 이상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했습니다. 야간 노동자뿐 아니라 저소득 학생, 병원 간병인, 새벽시장 상인들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역만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근 5개 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씨앗을 뿌리셨네요. 박현우 순경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저는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학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벤치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네. SNS에서 봤어요. 할머니 이야기요. 학생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왔는데 여기 놓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학생은 편지를 벤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떠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요. 매일 새벽 2시에 끝나는데 집까지 버스비가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연수 패스 덕분에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3 김지수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바쁘시다며? 기사 봤어요. 대단하시던데. 별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건강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수 패스는 이제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더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벤치 앞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준혁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 할머니 기일이 다가오네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쉼터 청년들이 추모 행사를 하자고 해요. 작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할머니 기일,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벤치 앞에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연수 씨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상인들, 경찰관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가득했습니다. 박현우 순경이 말했습니다. 오순자 할머니는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요. 하지만 그 슬픔을 나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태섭 씨가 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2역을 청소합니다.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그때는 의심했었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먼저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2시의 약속, 우리가 계속 이어갈게요.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열차 2분 후 도착. 사람들이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출근길, 어떤 이는 퇴근길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주머니에 연수 패스를 넣고 다닐 것입니다. 할머니와 연수 씨의 마음이 담긴 우리 모두의 작은 약속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키오스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충전할 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2년 동안 혼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연수패스 3427장 발급. 오늘도 누군가의 귀가를 도왔다. 숫자를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지하철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저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요.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작은 키오스크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었고 외로움이 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가 되면 벤치에 누군가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에 작은 동전을 넣고 떠날 것입니다. 2시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리고 그 기억이 행동이 되는 한, 이 따뜻한 약속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의심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가 큰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순자 할머니는 혼자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